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흡기 건강지킴이 평강한의원 대구점 임승엽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인당혈, 영양혈, 상영양혈, 풍지혈들을 따라 해보셨을까요? 비염 환자분들 집에서 꾸준히 해보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염에 좋은 음식 8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8위는 배입니다. 배는 건조한 기관지와 코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루테올린과 사포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비염 및 기관지염 개선에 좋습니다. 7위는 양파와 마늘이 되겠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항균 및 항염증 효과가 있는 알리신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기관지 염증 및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6위는 생선이 되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비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와 같이 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섭취하시면 비염 증상 완화에 더욱 좋습니다. 5위는 과일과 채소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물이 풍부하여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비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위는 잣이 되겠습니다. 잣은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활성화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코 점막의 염증을 낮춰줍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피로 회복과 에너지 생성, 손상된 세포 재생 및 두뇌 기능 향상에도 좋습니다. 3위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각종 호흡기 염증을 낮추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합니다. 다양한 항염증 성분이 함유되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 줍니다. 2위는 미나리입니다. 체내에 있는 노폐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미나리는 철분, 칼슘, 인 등의 무기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중금속과 독소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알레르기 반응과 염증을 완화하고 비염과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대망의 1위는 파입니다. 파는 버릴 곳이 없습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파 뿌리는 폐 기능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감염과 염증에 대한 신체 저항력을 높여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만성 염증을 배출합니다. 폴리페놀과 카로틴 성분이 풍부한 줄기와 잎은 비강내 점막을 강화하여 호흡기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에 비염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으로 파를 추천합니다. 원장님, 약차와 한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통 한두 가지 약재를 달여서 연하게 우려낸 것을 약차라고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 약재를 혼합하여 진하게 우려낸 것을 한약이라고 합니다. 재료를 선별해서 차를 끓일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먼저 재료를 2-3번 이상 깨끗하게 씻은 후 실내에서 자연 건조를 하여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재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끓는 물에 4-5분 정도 두었다가 마시면 풍미를 높일 수가 있고 너무 진하지 않게 그리고 오랫동안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비염에 좋은 대표적인 약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염에 좋은 약차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5위는 신이화차입니다. 목련의 꽃봉오리를 신이화라고 하는데 성질은 따뜻하고 약간 맵습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특히 코가 막혀서 두통이 있거나 몸이 냉하고 손발이 찬 경우에 좋습니다. 맛이 은은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좋게 하므로 수험생에게도 좋습니다. 물 200cc에 봉오리 1개를 넣고 약불에 30분간 끓여서 하루 1-2잔 정도 드시면 비염이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위는 박하차입니다. 박하는 약간 냉한 성질이 있어 코뿐만 아니라 머리 및 온몸을 시원하게 하는 약재입니다. 박하의 약효 성분은 주로 멘톨인데 폐의 기운이 잘 소통하도록 도와주고 머리와 눈을 맑게 해주며 목구멍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상부 쪽으로 열이 오르기 쉬운 체질을 다스리며 목이 붓거나 코가 막혀 있을 때나 감기 초기에 약효가 뛰어납니다. 청량한 맛과 향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뭉친 기운을 풀어 두통 완화와 구취 해소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몸이 찬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 200cc에 박하잎 4-5g 혹은 티백을 넣고 30초에서 1분 정도 우려낸 뒤에 건더기를 걸러내고 찬물만 마십니다. 3위는 생강대추차입니다. 생강대추차는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칼칼할 때 마시면 증상을 완화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보양차입니다. 특히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여 추위를 많이 타고 몸이 냉한 사람의 비염을 다스리는 데 좋습니다. 생강 특유의 매운맛과 향이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오한이 나거나 열이 나는 감기 증상도 다스립니다. 대추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이뇨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자양강장제로도 으뜸입니다. 생강 15g과 대추 10개를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뺍니다. 생강은 껍질을 벗겨 얇게 썬 뒤에 물 3컵에 준비한 생강과 대추를 넣고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서 10분 정도 더 끓인 뒤에 채로 건더기를 걸러내고 찻물만 따라 마십니다. 2위는 유근피차입니다. 유근피란 느릅나무 뿌리의 껍질을 말합니다.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탄닌, 점액질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비염이나 축농증 등 갖가지 코질환에 두루 쓰이는 약재입니다. 코의 염증과 가래, 분비물 등을 없애고 코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물 3컵에 유근피 20g 정도를 넣고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은은하게 30분 정도 달입니다. 채로 건더기를 걸러내고 찬물만 따라서 마십니다. 1위는 수세미차입니다. 수세미는 약간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관지와 폐의 열을 내리고 코의 염증을 가라앉혀 콧물과 가래를 삭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세미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억제하고 항염 작용을 돕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황사나 미세먼지로부터 코와 폐를 보호하며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 비염에 좋은 약자 1위로 추천합니다. 수세미를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제거한 뒤에 냄비에 물을 끓이고 끓는 물에 수세미를 넣습니다. 3에서 5분 정도 끓인 후에 불을 끄고 5에서 10분 정도 우려냅니다. 취향에 따라 꿀을 넣어 하루에 1~2잔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수세미는 찬 성질이 있으므로 몸이 차가운 분들은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염은 불치병이거나 위험한 병은 아니지만 오염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이상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질환입니다. 재발의 우려도 높은 편이고요. 꾸준한 관심과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심폐기능 강화에 힘써 나가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이니 평소 면역력 강화를 위해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셔서 자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강한의원 임승엽 원장이었습니다. 비염 탈출 안녕!